네, 안녕하세요. 하뭉 PD입니다. 자, 하뭉 프로젝트는 책 쓰기를 목표로 하는 글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책을 출판하는 그러한 크리에이터를 교육하고 이번 연도에 100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작에 앞서 일단 말씀드릴 것은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의 영상, 즉 시간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시간력과 관련된 해설을 더 자세히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의 영상은 결론만 말하고 어떤 과정이라든가 해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앞 영상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자, 이렇게 배치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스스로 그림을 보면서 연결하거나 추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력과 관련된 것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간력을 보실 때 주의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력과 관련된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한두 가지 아이디어나 양식을 나에게 맞는지 먼저 실험해 본다 생각하시고 한 번 정도 실험해 보시고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거는 이 기본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력의 기본 핵심이란 일단 제가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일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시간력의 첫 번째 기본 핵심이에요. 일을 단순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만 정하고 그 외에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제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두 번째, 최대한 빨리 결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력의 두 번째 핵심은 결단력이에요. 결단력과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하면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래서 시간력의 두 번째 핵심은 결단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 핵심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능력하고 그리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력을 기르는 겁니다. 에너지력과 관련돼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시간력의 기본 핵심은 어떤 양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결단력을 기르는 거고요. 세 번째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하몽 프로젝트의 이 지금 이 섹션이 유튜브 섹션이 시스템 섹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몽 프로젝트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인데 이 여기에 있는 영상은 일단은 1차 대상이 하몽 프로젝트 참여자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이제 들어오실 크리에이터 100명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 명도 아니고 딱 100명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1차 대상이에요. 지금 이제 현재는 1월 달에 한 명만 딱 참여하고 있습니다.
2명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시스템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걸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지금 2월 달에 1명 더 추가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2월 달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2월 달까지 점검하고 만들고 나서 그리고 3월부터 2명 정도 더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된 영상은 이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이제 이 100명만을 위해서 비공개로 따로 만드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만든 전자책 독서법이에요.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0명 이분들은 여기에서 내드리는 과제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과제를 제출할 때는 영상에다가 댓글로 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댓글은 일단 비공개로 달 수 있게 바꿔놓을 생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2차 대상이 지금 이제 오픈 채팅 단톡방에서 저와 함께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이 섹션에서 이 영상들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의 어떤 과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상인 분들은 필수적으로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선택적으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몇몇 분들은 다시 하문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로 다시 이제 초대를 드릴 겁니다. 자, 하문 프로젝트의 기본 사상이 되는 기본 도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가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은 어떤 개인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고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은 조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렇게 3가지 도서가 기본 도서입니다. 세 가지 도서를 기본 도서로 했지만 일단은 하문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들은 제가 만든 이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에 보여드린 그 7가지 표. 자, 이 7가지 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인데 제가 하문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춘 거죠. 따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재구성했어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표와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이 하문 프로젝트의 기본 틀이에요. 그 외 도서들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외에 지금 이 4가지 것들은 앞으로 추후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첫 번째가 미션입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 피터 드러커가 첫 번째 질문으로 한 것이 미션입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 누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조금 당황스럽겠죠, 사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가, 그리고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잘 안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미션을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에 나오는 이 5가지 질문, 뭐 가치, 미션, 계획, 목표, 고객, 이런 질문들은 하몽 프로젝트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사상이고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낯설어 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지 무슨 미션을 얘기하느냐. 자,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하문 프로젝트의 미션은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브랜드란 뭘까요? 브랜드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정체성이 브랜드이고 가치가 브랜드이고 미션이 브랜드이고 목표가 브랜드입니다. 일단 제가 정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브랜드가 될 수 없고 기업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은 기업이냐? 보통 우리는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가 되려면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자기의 미션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과 동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브랜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몽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에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과제를 내드릴 건데요. 뭐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어쨌든 피터 드러커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셔야 돼요. 영상을 보다가 무언가 떠오르면 그냥 댓글로 다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 댓글 전체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중간 멈춰서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은 비공개로 일단은 처리를 해 놓을 테니까 일단은 그냥 편하게 쭉 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5가지를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션이고요. 두 번째가 고객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세 번째, 고객 가치.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결과.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객이 바라는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결과는 무엇인가? 계획.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계획이 맨 끝에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시간역으로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에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계획을 앞에 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피터 드러커의 책을 보기 전에
화목 프로젝트의 틀은 이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이 틀이에요. 예, 첫 번째가 미션인데, 미션은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간결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 문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문장으로 만드셔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로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줌으로써 무엇을 위해 어떤 행동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은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강력한은 무엇인가? 성향, 재능, 지식, 경험, 질문, 욕망, 습관. 이 습관이 정체성을 계속 형성을 하거든요. 자, 이 정체성이나 이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질문을 던져요, 보통. 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보통 자기만의 어떤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뭔가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오냐면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고객이에요. 그리고 미션에는 이 미션을 하는 이유, 나는 왜 이 일을 하려 하는가, 이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션이 만들어지면 목표가 생기고 결과를 또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결과는 사실은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 달라요. 이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에서는 결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결과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량적 목표 그리고 정성적 목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목표랑 결과는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목표를 이루려면 계획을 해야 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안 짜면 목표를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7가지 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행해 나갈 때 원칙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 한 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필요하고요. 또한 계획을 수행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걸 하자고 했는데 자기는 오늘 이런 계획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어야지 계획을 뭐랄까 습관적으로 원칙대로 함으로써 어떤 에너지를 덜 들이게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대충 말씀드리고 또 천천히 다시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순서가 이래요. 그리고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면 검토 평가를 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 하는 거죠. 그래서 개선안을 다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되고 그냥 딱 틀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 한 바퀴 돌 때는 무지 힘들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들면 틀이 돼 버려서 에너지가 더 덜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게 여러 번 돌게 되면 그때여서야 비전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비전이 생기진 않아요.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기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미션이란 무엇일까요? 미션이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존재의의가 미션이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정의를 다시 내린 거는 이거예요. 미션이란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게 정체성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줌으로써 사람들과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결심이 미션입니다. 자, 미션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핵심 가치이고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설렘이나 흥분이나 행복을 느낍니다. 자, 미션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미션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미션을 빨리 정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제 어려운 분도 계세요. 자, 일단 미션을 정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미션은 아까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해 나의 어떤 재능이나 경험, 지식, 지혜를 나누고 싶은지 그 핵심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대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만든다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미션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이, 다른 사람이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이 미션의 가치, 그러니까 미션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고 미션을 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 책에 나오는 홀스트라는 회사의 3명의 CEO가 미션을 정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미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참조해 보시라고 이제 여기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이 홀스트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먼저 미래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라면 무엇이든 써보기로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써본 거죠. 자, 이런 과정은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사랑, 음식, 여행, 관계, 소망, 꿈 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정리하면서 종이에 써내려갔다. 자, 이렇게 제 그림에서는 역할도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역할도와 만다라트 차트 있죠. 만다라트. 거기에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정리를 해서 적는 게 미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게시를 함으로써 미션 선언문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공개해가지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호스트의 이제 미션 선언문인데 내용이 이렇거든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살아한 일이 있다면 자주 그것을 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바꿔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둬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텔레비전을 꺼라. 삶의 반려자를 찾고 헤매고 있다면 멈춰라.
당신이 사랑한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나친 분석은 그만둬라. 삶은 단순하다. 모든 감정은 아름답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지막 한 입까지 감사하라.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과 두 팔, 가슴을 열어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정에 대해 듣고 당신의 꿈과 영감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 자주 여행하라. 길을 잃는 것이 너 자신을 찾도록 해줄 것이다. 어떤 기회는 단 한 번만 온다. 그것을 붙잡아라.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당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그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라. 인생은 짧다. 당신의 꿈을 살고 당신의 열정을 나눠라. 네, 좀 길었는데 일단 좋은 내용이라서 다 낭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미션을 보면서 참고해서 자기만의 미션을 만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미션이 한 문장이죠. 그냥 하문 프로젝트의 미션은 당신을 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살펴본 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역할도입니다. 역할도는 내 개인 일과 관련된 일, 그리고 관계의 일, 직업적인 일,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개인과 관련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 뭐 사업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직업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독서를 예를 들면 이 직업적인 부분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 분야와 관련된 독서를 하게 되면 이 직업적인 역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런 관계 부분이에요. 자, 이 모든 역할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의 어떤 바램, 내가 원하는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싶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싶고 이런 미션이나 목표 또 이런 거를 하고 싶다 하는 것들만 추려서 만든 게 만다라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독서를 하고 싶다,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추려서 모아놓은 게 이 만다라트입니다. 만다라트에서 한 문장이나 여러 문장으로 만든 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역할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눈 게 1, 2, 3, 4 표예요. 그래서 역할도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도에서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눈 거는 1, 2, 3, 4표죠. 그래서 이 만다라트에 있는 내용은 1, 2, 3, 4표에 2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만다라트에서 미션을 뽑아내서 2번에다 넣는 겁니다. 자, 만다라트에 있는 내용은 보통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거의 만다라트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실까요? 자, 이해가 안 갔나 분이 너무 많았죠. 원래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자, 좀 이 세 가지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가 있죠. 이거는 하루 일주일 표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일주일 나와 있지만 보시면 시간별로 지금 하루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루를
하루 일주일표라고 했어요. 자, 하루 일주일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 달 기록표가 있죠. 보통 하루 기록을 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 기록표는 월기예요, 월기. 자, 여기에는 어떤 거를 적느냐? 똑같습니다. 항상 2번을 위주로 적어요. 1, 2, 3, 4표에서 2번을 위주로 하루 일주일표도 그렇고 한 달 기록표도 그렇고 이 석 달 기록표도 그렇고 이 1, 2, 3, 4표에서 2번을 위주로 적고 그 다음에 1번을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2번을 위주로 적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표가 더 있는데 이 형태예요. 이게 미션 창조성 집중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독서,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책 쓰기. 그러니까 함흥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능력들만 뽑아놔서 한 달 정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마다 어떤 걸 했는지 반성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를 계획하는 그러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력 훈련 집중표라는 것도 있어요. 함흥 프로젝트는 이 미션 창조성 집중표, 창조성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력 훈련 집중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표입니다. 이 미션 창조성 집중표는 만다라트표에서 이 네 가지를 옮겨 놓은 거고요. 에너지력 훈련 집중표는 만다라트에서 이 두 부분을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에너지력과 관련돼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역할도에서 뇌 가치, 신념, 미션, 목표,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등 나의 바램을 뽑은 것이 이 만다라트 표이고요. 만다라트 표 차트에서 핵심 가치와 동기를 포함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걸 간결한 한 문장으로 만든 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역할도에서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모든 일을 나눈 표가 1, 2, 3, 4 표입니다. 자, 그래서 미션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만다라트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미션을 일단 1, 2, 3, 4표의 2번에다가 배치를 하고 하루 일주일표에다가 넣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하루하고 일주일을 관리를 하는 게 미션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표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루 일주일표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루 일주일표는 일단은 미션을 위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다라트 차트에 있는 내용과 이 미션을 첫 번째로 여기에다가 넣는 게 하루 일주일표에다가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일주일 동안 이것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션을 수행할 시간을 미리 배치해 두는 것. 그리고 일주일 보고 일주일을 점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반성하는 것. 이게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미션을 이 1, 2, 3, 4표에서 이 2번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이 미션을 정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이 이 미션의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다른 것과 다 틀려서. 그래서 미션을 정할 때는 내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미션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또 삶의 의미,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미션으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미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미션을 함으로써 뭔가 일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느낌도 행복하고, 이래야지,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안 행복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데 내 수익이 안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미션을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일주일표는 1, 2, 3, 4표에서 2번을 위주로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1번을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달 기록표도 마찬가지인데 1, 2, 3, 4표에서 2번을 위주로 배치를 기록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한 것들을 기록해서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이 1번을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 달을 해보고 이렇게 살았구나 보시고 그 다음 달을 계획을 하시는 거고요. 한 달이 다 채워지면 한 달 동안에 어떤 채워진 것을 보고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1에서 10점 만점 해가지고 몇 점이다. 석 달 기록표는 석 달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표에서 2번을 위주로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이 1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순서가 잘못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걸 보십시오. 목표 결과. 그러니까 석 달 기록표는 내가 1월 시작할 때는 X였는데 3월 보니까 Y까지 변화했네.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 결과에 있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독서,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책 쓰기. 이것을 어느 정도 했는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있는 목표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 이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 이게 목표예요. 그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펜수, 그 다음에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카페를 개설한다든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2020년 1, 2, 3월은 이 목표를 안 잡습니다. 첫 번째 석 달은 1분기에서는 그냥 1, 2, 3월은 그냥 목표를 안 잡고 독서,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책 쓰기 이걸 어느 정도 했는지만 3월 달에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넘어갔을 때부터 목표를 잡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펜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2분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는 미션 창조성 집중표랑 에너지력 훈련 집중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션 창조력 집중표는 이 5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일 동안 이제 점수를 매기고 매일매일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 한 거의 키워드를 작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한 주 1일에서 7일까지거든요. 한 주는 항상 1일에서 7일까지 한 주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를 어떻게 하겠다 그 밑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둘째 주는 8일에서 14일입니다. 날짜는 항상 이래요. 그리고 넷째 주는 22일에서 31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다라트 차트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에너지력 훈련 집중표는 요거예요. 수면, 마음복이라는 명상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운동, 휴식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너지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너지력. 이게 기초 능력인데, 이거는, 관리 및 훈련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에너지력은 시간력도 에너지력이에요. 어떤, 시작 시간, 마감 시간을 정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미션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력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체력. 그러니까 이제 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음식, 잠, 운동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몰입력.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 이게 다 에너지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의 어떤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못했을 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보다도 에너지가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체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은 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체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체력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체력이 있어도 주의 집중력이 많이 약하다. 그러면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는데 주의 집중력이 약하니까 뭔가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입력도 에너지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체력도 있고 몰입력도 있어. 그런데 시간력이란 게 없으면 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 다를 에너지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초 능력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에너지란 일단 사전적인 이제 설명을 말씀드리면 에너지란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에너지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에너지는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의 에너지도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를 못 만들어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상담 계약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상담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설득을 하죠. 설득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강한 겁니다. 설득력이 강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기술이나 이런 건 있는데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계약까지 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약하니까. 자,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그 판매 성공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가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기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기라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하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기란 게 없으면 자동차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에너지 체력, 그 다음에 에너지 시간력, 에너지 몰입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체력이라는 건 뭐냐면 훈련 법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할수록 크고 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고 강할수록 보이는 결과 또한 크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평소 훈련해서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훈련은 그러니까 피트니스하고 똑같아요. 조금씩 강도를 높이고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씩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행복한 느낌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이 에너지 체력 훈련 법칙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 시간력, 파레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80대 20 법칙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수입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리는 그 최상위 20%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일, 사람, 정보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일에 내 에너지를 더 집중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을 그거에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킨다 하더라도 제거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모든 일을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에너지 몰입력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책 쓰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책 쓰기를 1년 목표로 해가지고 책 쓰기를 하시면 오히려 더 하기 힘들다는 법칙이 파킨슨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자원 등을 한정되게 정해야지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법칙이 파킨슨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쓰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하루 책 쓰기라는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그분은
하루 동안 책 쓰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루 동안 책 쓰는 것을 그 질은 아무래도 모자라겠지만 그러나 그 책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자, 이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쓰기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을 많이 해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더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더 짧게 정해서 그 일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몰입력 파킨슨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를 위주로 계속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너지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미션이 없거나 계획이 없거나 원칙이 없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내 상황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하려면 이걸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함께 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 환경, 운, 할 필요 없다. 뭐 이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하겠죠. 자, 시간의 진실, 시간 계산. 이걸 해봐야 되는데요. 나는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먼저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하루 일주일표를 써보시면 1, 2, 3, 4 중에서 내가 어느 시간, 어느 1, 2, 3, 4 중에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중에 넌 얼마나 쓰니? 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시켜 두시면 한 일주일 후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에 이게 저는 특히 이제 미드를 많이 보는데 미드는 또 이게 보통 짧은 게 10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몰아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시간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면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어쨌든 스마트폰 중에서 넌 얼마나 쓰니 이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보니까 1번과 3번에 많이 쓴다. 이거는 뭐냐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자동화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3번에 있는 내용은.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신속력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 작업 있죠. 이런 것들은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긴급한 일만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하루 일주일 패스는 뭘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번입니다. 2번 창조력. 2번 창조력과 관련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1번, 3번만 쓰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거를 못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번은 뭐 제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다음 1번은 위임하거나 신속력을 더 높이거나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보통 1번은 내 직업적인 일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은 내 전문성과도 사실은 연결됩니다. 그러면 뭐 직장이나 아니면 내 그 사업장에서 어떤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카페면 카페 자 어쨌든 내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일과 관련된 그 1번의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1번의 일들을 처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지식을 알려고 하면 뭔가를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웹서핑을 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한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2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하면서 하는 것들을 그 기술이나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2번에서 뭐 유튜브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자, 이거를 바로 1번과 2번을 연결시킨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하면서 동시에 2번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일을 하면서 2번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보다 바쁜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력이 더 높다거나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방법을 지금 찾는 방법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하몽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그 미션을 위주로 그러니까 2번을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시간 사용법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미션 시간 사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할 때는 이 지금 어떤 그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냐면 무엇이 내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는가? 무엇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는가?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 설레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행동들을 위주로 일주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본 그 가장 중심에 두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행동 그게 이번에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야지
이 입원을 함으로써 수익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것 자체가 흥분되고 설레고 행복하고 그러면 이걸 입원을 계속 하겠죠. 1번을 하는 게 바쁜데도 입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수익도 증대시켜주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어떤 행복감이나 설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켜주니까 그러니까 2번을 계속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위주로 생활을 하려면 이 질문에 관련된 답이 되는 행동들을 2번에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시간 사용법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하루 8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일하고 12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진짜 꿈 같은 상상인데 하루에 2시간만 일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지금 수익의 2배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런 방법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시간만 일했는데도 내 수익의 2배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또 휴식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보내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뭐냐면 이 상상력에서 사실은 출발을 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건 뭐 노트북이든 아니면 그릇이든 식기세척기든 사실은 이런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자, 하늘을 날아서 어디를 가보면 안 될까? 이 상상력을 했으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상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던졌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과는 제외하고, 우리 삶 자체를 다르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상을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어쨌든 그 질문과 관련돼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2시간이나 4시간만 일해도 내 수익의 2배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찾아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상상하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건강상이나 피치 못할 이유가 생긴다면, 즉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을 해야 돼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또 있는데 제가 이제 에너지가 딸립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만약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진짜 시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일단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함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도 시간이 없다. 과제를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하문 프로젝트를 할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